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 얘기도 아마 공개석상이 아니라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독대할 때 얘기도 할 수 있죠. 예. 그때 하면서 이탈표에 대한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특검법의 핵심은요. 발의했다가 아니라 발의했을 때 다시 넘어왔을 때 국회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니까 재표결이 재표결했을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 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무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논의 결과 설득을 하면 좋고 예. 설득을 못해서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가처분 걸겠죠.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가처분이 걸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입시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025년 정원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의를 왜 못하죠?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체코 방문길에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나올 것이다. 어제 요 시간쯤에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은 그전에는 글쎄 공항에 나갈까? 안 나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 배웅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김상일 평론가. 예. 지금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배웅 그 자리에서 악수하는 모습. 네.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네. 약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차이가 나죠. 무엇과 난다고 차이 보십니까? 나냐? 한동훈 대표가 부산고금으로 좌천됐을 시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악수를 할 때 예. 눈빛으로 애정 표현을 합니다. 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섭섭하긴 하지만 애정을 표현할 때는 또 이렇게 툭툭 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일 유명한 게 신년회 때인가요? 그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많은 눈빛도 분들이 있고.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애정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어깨를 툭툭 치는 거와 눈빛으로 이렇게 응시를 해주는 거 두 가지인데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가지가 예전에 다 있었어요. 그 사진 예. 지금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 다 예.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 네, 향해서 없습니다. 추경호 대표는 툭툭 치는 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팔뚝인가요? 어깨 네. 쪽인가 이렇게 좀 툭툭 악수하면서 치잖아요. 한번 네, 이렇게 딱 그렇죠. 접촉을 하는. 그러니까 신뢰감과 친밀감 이런 걸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동안 봐온 게 그 두 가지인데 예. 그 두 가지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과거와의 차이가 분명하고 추경호 대표와의 차이도 저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로 만찬 날짜를 잡아서 예. 이거를 홍보하다시피 공지를 해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그쵸? 그걸 공개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건 또 왜냐? 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잖아요. 거의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저렇게 친밀감과 애정이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야 되는, 이용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앞선 주제로 김상일 평론가와 토론을 잠시 하셨던 이주루 위원께 오늘 악수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그 악수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모양을 보면요. 예.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던데 예. 수고 많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한 예,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양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뭐라고? 아 뭔가 수고 얘기를 하는데 많습니다. 아 뭐라고 수고 약간 이런 얘기 같네요. 네. 오. 예.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이제 어깨 툭툭 친 거 가지고 이제 예. 해석을 이제 하시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약간 다르다고 보셨어요 그거를. 네, 이제 어깨에 이제 툭툭 친 거 안 친 게 애정이 있냐 없냐 이 오.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연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식사 제안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또 식사일정 앉아가지고 또 그게 불발됐었고 이런 앞에서의 불발된 몇 차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오래만 만났을 때는 뭔가 사전에 정지되지 않은 그런 자리라 그러면 저렇게 짧게밖에 인사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아마 24일 날 9월 20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다음 만찬에서 만나게 될 때는 아마 좀 깊은 얘기를 나누려고 저렇게 짧게 수고 많습니다. 인사한 게 아닌가. 아껴둔 거다. 아껴뒀다. 말을 예. 아낀 거다. 아낀 거다를 생각합니다. 두 분이 또 역시나 확연히 다른 해석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 요 시점 비슷한 요 시간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날짜를 뭔가 공개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갔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공개를 한 거죠. 그럼 참석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등등등이 참석하고요.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등등 그리고 주요 당직자가 참석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뭐 어디서 합니다. 날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참석자 누구야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어요. 소정우 변호사, 대통령실에서 오늘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공개하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위해서 떠나는 날 공개했어요. 사실은 체코 방문 돌아와서 뭐 공개하거나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데 굳이 오늘 공개를 했거든요. 이건 왜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세 가지나 있습니까, 이유가? 예. 얼마 전에 그 주말에 예. 윤상현 의원하고 뭐 임요한 의원인데 그 얼마 전에? 번개팅. 그 관저에서 한 거. 예, 번개팅 있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왜 한동훈 대표 빨리 안 하냐. 이런데 그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요거 하나가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역시 의료 개혁, 의료 대란이 워낙 급하잖아요. 빨리 이걸 이제 그 조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조율해서 예, 뭔가 의견을 최대한 내야 빨리 된다. 잡아야 된다. 의료 개혁 문제 지금 계속 내년 정원은 이게 급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예. 오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걸 예상하잖아요. 굉장히 전 찬반이 심한 그 법안이 처리된 날이었다. 그러면 이게 거부권은 당연히 당에서 건의할 거고요. 제 요구는. 그러면 이제 다시 재표결할 때 당이 탄압해야 되잖아요. 이 탄압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야당이 부당하게 그 특검법이나 이걸 이게 통과시키는 날 우리 당정은 굳건하다. 굳건하다. 그래서 우리 만난다. 우리 제 요구에서 부결실 거다. 이런 이제 탄압을 보여줬다. 내려봅니다. 하나 더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이전 이 만찬 회동의 장소가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로 초청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의미가 좀 크지 않았을까요? 관저는 제가 알기로 저 정도 멤버 못 갈 겁니다. 인원이 좀 너무 아무리 많은가요? 늦게도 그 기억자 모양의 그 8명 이상이 앉기는 좀 이게 옛날 외교부 장관 관사잖아요. 예. 작아요. 좀 약간 소수여야지 가능하다. 그거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거는 8명 이상은 저는 무리라고 봐요. 완전 여러 가지 구조상. 그렇겠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당의 지도부 숫자는 꽤 많아요. 사실은요. 그럼요. 적게 나는 장소가 이게 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나머지 주무시는 데고. 예. 따라서 이제 그건 무리고 독대는 뭐 한 3, 4명 부부 동안 4명 정도는 딱 좋죠. 예. 관저가. 근데 이번에 대규모 행사잖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예, 용산 대통령실이 맞고. 예. 다만 이제 그 앞에 전후로 예. 약간 이게 독대가 좀 있을지 그런 관심이 가는데. 한동훈 좀 대표 이게 따로 좀 자리를 예, 했지. 잠깐이라도 예. 좀 이게 그 독대 같은 걸 좀 가지는 게 지지층이 볼 때는 좀 혹시라도 이게 좀 갈등이 있는 걸 풀어주는 이런 데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지지층 입장에서. 손정욱 변호사 약간 희망사항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예. 한 20, 30분 정도라도 좀 이게 둘이 먼저 독대하고 예. 그게 만찬하면 좋잖아요. 그거 필요하다 봅니다. 필요하다. 좀 기대해보겠다 이런 말씀 같네요. 자, 오늘 대통령실이 날짜를 공개하면서 자, 그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약간 의제에 관한 설명도 내놨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선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추석 민심, 그다음에 의료 개혁, 그리고 또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추석 민심에 관해서, 의료 계획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내용, 의제까지 상세히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공개가 된 상황에서 오후에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돼서 의대 정원과 증원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또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2025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입시예요, 지금. 이 입시의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간다. 지금 1,500명 늘린 거잖아요. 이건 그대로 간다. 불가능하다. 조정하는 거. 다만 내년, 그러니까 9년도죠. 2026학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 이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의료계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 기존의 입장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윤기호 수장님. 지금 24일 만찬회동의 주요 안건이 의료개혁인데 오늘 동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입시는 이거는 못 건든다. 불가능하다. 조정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런 거 제한 두지 말고 이거 역시 다 의제로 올려야 된다. 그럼 약간 입장이 또 달라진 거예요. 24일 만찬회동 때 이거 의료개혁 논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도권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주도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큰 착각이라고 보는데요. 예.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계속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당에서는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70대, 60대 거기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 빨리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징이 되는 게 결국 의사들을 지금 복귀시켜야 된다. 그 의사들을 복귀시키는 게 2025년부터 시작되는 이 의대 정원, 증원, 쉽게 말하면 2,000명. 그 2,000명을 좀 후퇴해야 됩니다. 좀 유연하게 가야 됩니다. 였잖아요. 근데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은 무슨 소리야? 2,000명은 지고지순의 불변의 원칙이야라는 걸 계속 고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만찬에서도 무슨 소리야? 내가 가는 길 따라와. 지금 이걸 당에 그대로 강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지금 당정 간에 만나잖아요, 자주. 예. 뭐 예를 들어서 총리가 그때는 뭐 대표로 나가고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회의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전임 정부 때는 당정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대통령실 같이 해요.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국정 현안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당과 야당이 만났을 때는 아마 국정 현안 그러면 아까 국회에서 표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을 야당은 먼저 들이밀겠죠. 예. 그러나 여당과 정부 간의 만남 또는 대통령실 간의 만남에서는 예. 그거 아니고 다른 현안을 먼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까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있잖아요.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예. 그리고 민생 현안. 예. 예. 그거 구체적으로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료개혁 등 개혁 과제라는 거에는 정말 2,000명 이거 고수해서 지금 뛰쳐나가 있는 의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변화를 줘서 그 의사들을 데리고 올 건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얘기. 그다음에 민생 현안이라는 거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물가 아니면 집값 오르는 거?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저는 참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저 24일 만찬이 예. 마치 무슨 어쩌다가 한번 이루어지는 이벤트 아니에요. 아.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겁니까? 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수뇌부의 만남이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되는 국민에게 그냥 겨우 한번 보여주는 이벤트다. 이게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 패착 중에 패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 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무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논의 결과 설득을 하면 좋고 예. 설득을 못해서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가처분 걸겠죠.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가처분이 걸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입시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025년 정원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의를 왜 못하죠? 결과는 그렇게 가는데? 실리적인 걸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 의사들 말을 들어서 이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그게 그 전에는 의사들 먼저 설득을 해보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설득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못하죠? 약간 정무적 판단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준우 의원. 네. 24일 만찬회동 때 의료개혁 얘기 분명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올해 입시, 지금 진행 중 입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조정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조정이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자체도 의제에 올려놓고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이건 좀 결이 다르거든요. 만찬회동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물러설까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까요? 이거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 얘기를 한 거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유연하게 판단할 그건 수 있다. 유연하게 한다. 그렇죠. 그거를 오늘 얘기한 이유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 카드를 가지고 좀 고심 좀 해봐라. 이 카드가 괜찮지 않느냐. 그 시간을 좀 벌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5년 지금 진행 중 입시 전형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걸 가처분 시절까지 하면서까지 혼란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일단 그대로 가고 예. 그다음에 의사들이 원하는 것 조정 아닙니까? 조정을 2026년도에 적용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매끄러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오늘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24일 날 뭐 저녁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건데 아마 그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 얘기도 아마 공개석상이 아니라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독대할 때 얘기도 할 수 있죠. 예. 그때 하면서 이탈표에 대한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특검법의 핵심은요. 발의했다가 아니라 발의했을 때 다시 넘어왔을 때 국회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니까 재표결이 재표결했을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 한번 뭔가 내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 예. 하면 이탈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정권을 성공시키겠다. 안전적인 국정운이 필요하다 하면 이탈표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의견 교환이라든가. 그럼 용산도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이 좀 궁금하다. 궁금하죠, 당연히요. 어. 이게 왜냐하면 오늘 이제 통과됐으니까 이게 3주 정도 되면 돌아올 겁니다. 그렇겠죠. 대통령 판단이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 원내인 의원들 설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제 만찬장에서 이런 얘기 포함해서 좀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면 예, 제가 그냥 진짜 답답한 건 뭐냐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의사들이 협의하러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의사들은 사실은 지금 진행 중인 입시 자체를 증원을 백지화라고 그렇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제로. 근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맞고 그 결과가 설득이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땐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마저도 못 받아들이시면 제가 볼 땐 그거는 굉장히 경직돼 있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알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저는 저는 볼 수 오늘 있다고 이제 봐요.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단체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내일 고심을 해가지고 판단을 달리해서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기다려봐야 돼요. 24일 만찬 때 의료개혁관리다. 이 증원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의견이 좀 모일지 아니면 생각이 다른 것만 확인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24일 만찬 회동 그 자리에서 혹시 최근에 지지율 얘기 좀 나올까요? 지지율 나오겠죠. 지금 윤 대통령 예. 지지율 그다음에 여당 지지율도 그렇게 좀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요. 그 옛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요. 그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조국 사태가 엮였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당시에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 동반하락 동반하락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 당시 대표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었어요. 예.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도 윤석열 정부하고 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에 오면서 당의 지지도 올려줄 것이다. 사실 그럼 좋죠. 그러면 정부의 지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큰 거니까. 근데 같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그 당과 정부의 위기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예.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서 얘기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24일 만찬 회동 뭐 기다리겠죠.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올까? 다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